안녕하세요. 인고원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 영역 두 번째 강의인 평면도형의 강론, 그중에 첫 번째 파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라 함은 바로 이 강론 계열성에서 1학년 모양, 그 다음에 2학년 때 여러 가지 도형, 그리고 평면도형, 원, 이동과 각도까지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합동과 대칭을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도록 할 텐데요.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시각적 인식 수준이기 때문에 이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이런 모양을 찾아보고 꾸미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원과 삼각형, 사각형이라는 용어, 그리고 꼭지점과 변이라는 용어, 이 정도까지만 학습을 하고 칠교판으로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쌓기나무로 입체도형 만들기는 입체도형 파트 때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어떤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단계는 아니죠. 이제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명명적 정의도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선분, 반직선, 직선, 각직각,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순서대로 배우게 되고, 평면도형의 종류 중 하나인 원의 성질, 그리고 컴퍼스 이용해서 그리는 것까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고 뒤집고 돌리면서 합동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점의 이동도 새롭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상위 1학기 때 각도 단원에서는 물론 각도가 측정 영역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예각과 둔각, 그리고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 즉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이 360도다 라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상위 2학기 때 삼각형과 사각형 단원이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위 2학기 때 와서 이제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따라 삼각형을 분류해 보는 것 나와 있고요. 사각형에서는 평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다리, 꼴, 평행, 사변형, 마름모, 그리고 성질,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정의를 배울 때는 직정, 사, 평마, 직정, 사, 평마 순서대로 정의를 배우고, 우리가 성질을 공부를 할 때는 사평마 직정이라고, 사평마 직정 순서대로 성질은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순서가 차이가 있다는 점 여기서 나온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상학 2학기 때 다각형에서는 이제 정다각형이라는 표현, 또 대각선이라는 표현도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합동과 대칭을 학습을 할 때 선대칭과 점대칭으로 나눠서 학습을 하며 평면 도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학년 2학기 모양과 시각에서 모양 부분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교실 및 생활 주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관찰해서 삼각형, 사각형, 원의 모양을 찾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먼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는 입체 도형의 모양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평면 도형의 모양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입체 도형의 일부분으로서 평면 도형을 인식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표현들 잠깐 체크를 하면 이제 모양이라는 것, 그리고 직관적으로 모양을 파악을 하고 일상 용어를 사용해서 지칭한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예시를 제시한다는 것, 우리 개념학습 원리 중에 하나가 여기서 또 드러나죠. 그리고 본뜨기, 찍기와 같은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개 같은 경우에 이런 모양을 자꾸 찾고요, 따라 그려보고 모아보고 이름 지어보고 이럴 때 색종이, 산, 얼굴과 같은 일상 용어를 활용한다는 것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실생활에서 계속 모양을 찾아봅니다. 몸으로 표현을 하고 본뜨고 찍고 이런 표현들도 나와 있고요. 일상적 표현으로서 성질을 묘사해 보기도 하지만 정밀한 어떤 수학적 표현은 아니라는 것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념 지도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따라 그려본다, 직접 찍어본다 하면서 찍힌 모양이 뭐와 비슷한지 찾아보게 한다, 이렇게 크게 5개념 지도도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삼각형, 사각형, 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모양 그리고 공통점 찾아 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오각형과 육각형 말고 구별할 수 있다까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더 이상 제시가 되고 있진 않다는 것. 1학년 2학기 때 아이들이 이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분류해서 예시적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삼각형, 이렇게 생긴 모양을 삼각형이라고 해, 이렇게 생긴 것을 원이라고 해, 이렇게 생긴 것을 사각형이라고 해, 이렇게 예시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인 것과 예가 아닌 것으로 분류하면서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도형의 이름, 변의 개수,
꼭지점 개수 세어보면서 이름과 변 또는 꼭지점의 개수의 관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구체적으로 조작을 하고 관찰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고든선이랑 뾰족한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먼저 찾아보고 특징을 찾아보고 정확하게 고든선을 변, 뾰족한 곳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고든선, 두 점을 곱게 이은 선, 이것을 이제 선분이라고 3학년 때 가서는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선분은 3학년 때 배우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정의해서 지도를 한다는 것, 그리고 변으로 이것을 지도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학년 때 표현했던 이런 고든선, 뾰족한 부분을 2학년 때는 변과 꼭지점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는 것 확인해 주세요. 그럼 사각형도 마찬가지죠. 예시적 정의로서 이렇게 사각형을 도입을 하고 고든선 4개, 뾰족한 곳 4개, 고든선은 변, 뾰족한 곳은 꼭지점으로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원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가지고 예시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원인 것과 원이 아닌 것, 얘인 것과 얘가 아닌 것을 구별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시적으로만 정의를 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지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배운 삼각형, 사각형 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것을 통해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의 5개념 지도는 사실 이제 지도서 앞부분에 나왔던 다양한 5개념 지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2학년에서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안 배웠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형을 돌리면서 이걸 그냥 단순히 모양으로서만 예시적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 학생들이 삼각형을 보고 삼각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삼각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럴 때는 따라 그리게 하고 여러 방법으로 돌려보면서 얘를 돌렸을 때 180 돌렸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거다. 이거 삼각형 맞다. 이렇게 지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 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변과 꼭지점은 배웠으니까 변이 몇 개야, 꼭지점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변과 꼭지점의 개수를 통해서 삼각형과 사각형을 구별해보게 할 수가 있겠고, 구별하지 못할 경우에 이때는 원을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본떠 그리면서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모양이 같음을 직관적으로 이해시킨다. 이렇게 모양, 직관적 인식, 본떠 그리기, 돌려본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다는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도형, 3학기 1학기 평면도형에서 정말 많은 개념을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데, 직선, 선분, 반직선 이해하고 구별하고, 각, 직각 공부하고, 또 예각, 둔각까지 이제 추후에 다음 단원에서 4학년 가서 구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각이 도형임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도형이라는 것은 사물의 여러 특성 가운데 점선면과 같은 기본 요소가 추상화된 것이다.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을 도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도형의 의미, 기본 요소가 추상화된 것, 이 의미를 떠올리고 마찬가지로 각 역시 한 점에서 그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임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각의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이 두 개의 길이가 다르다고 할 때 각이 아니다 라고 하거나 이 두 개의 길이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한한 선이잖아요. 이 끝이 없는 선인데 유한한 종이에 긋기 어렵기 때문에 유한한 선분을 이용하여 그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에 표현된 반직선의 길이는 같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가장 먼저 선을 모양에 따라 고든선과 구분선으로 분류를 해보고 이 중에 고든선을 바로 선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고, 선분에서 한쪽으로 끝없이 나아간 선, 양쪽 다 끝없이 나아간 선 을 통해서 반직선과 직선 개념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고든선이라는 특징은 있지만 끝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시작하여 다른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반직선이라고 하고,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분과 직선은 점을 바꿔서 읽을 수 있지만 반직선은 반드시 시작점을 먼저 읽어야 되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선분이 직선의 일부분이고 반직선은 직선의 일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반직선 개념을 배웠으면 바로 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작품을 비추는 빛에서 찾은 도형이 어떤 모양인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각의 개념을 이때 도입을 하게 됩니다.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해서 요 방향 아니면 요 방향으로 순서대로 읽고 그 다음에 각의 꼭지점, 그 다음에 각의 변, 이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인 것과 각이 아닌 것을 구별하면서 다시 한번 각의 정의에 대해서 학생들이 서술을 해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와 사 같은 경우에는 반직선이 아닌 구분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이 아니죠. 많은 한 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이 아니고, 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구분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럼 각을 배웠으면 직각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직각은 90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90도로 개념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은 접은 부분이 맞닿도록 종이를 반듯하게 이렇게 두 번 접게 되면서 그림과 같이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을 직각이라고, 이렇게 직각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확한 직각의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선분, 반직선, 직선 배웠어요. 이 중에서 반직선 개념 이용해서 각 도입했어요. 그리고 이 각 중에서 직각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직각 공부했으면 직각이 들어간 삼각형과 사각형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과 직각 사각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하나 더 나아가서 정사각형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직각삼각형은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만들어보고 그려봅니다. 직사각형, 여기서도 직각의 개수, 그러니까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리고 정사각형, 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어서 정의를 할 때도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럼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추가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각형, 4학년 사각형 단원에서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 정말 재밌어 하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인지 확인하는 방법, 학생들은 무조건 구체적인 조작을 통해서 직접 재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각이 모두 직각인지 확인을 하려면 삼각자를 대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변의 길이 같은지 확인하려고 자로 재어 봐야 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색종이를 대각선 방향으로 접어서 겹쳐지는지, 변이 겹쳐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개념이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나름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마름모를 보고 정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네 각이 모두 직각이어야 되니까 아니다, 이렇게 지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또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네 각의 크기만 모두 같은 사각형, 정사각형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에 네 변의 길이가 같지 않은 직사각형 제시해서 이게 정사각형으로 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두 변의 길이가 차이가 나면 정사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바탕으로 오개념을 지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면 도형에서 각 배웠고요. 직각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배워서 이제 원을 배울 겁니다. 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지만, 여기서 학생들은 그런 정의를 배우진 않아요. 이미 2학년 때 예시적 정의로서 원을 학습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을 만들어보고, 원을 만들어볼 때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이를 둥글게 말아서 원을 만든다든지, 손잡고 둥글게 터서 원을 만든다든지, 다리 벌려 원 만든다든지, 줄 끝에 묶고 줄 돌려서 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원을 만들어 보면서 이 위치에서의 원의 중심이 어딜까, 반지름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원을 한번 그려보고요.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점을 더 많이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름목과 띠종 이용해서 그리게 되는데, 원은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죠. 이때 누름목이 꽂혔던 이 부분이 원의 중심이 되겠고, 원의 중심과 그 원 위에 한 점을 이은 선분, 이 부분을 바로 반지름이라고 하고 되겠죠. 그리고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이렇게 이으면 이건 지름이 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이을 경우에 중심을 지나죠. 그럴 때는 이게 지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름목과 띠종이 활동을 통해서 바로 이제 중심과 반지름과 지름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왜요? 누름못이 꽂힌 점에서 원 위 한 점까지의 길이는 모두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원의 정의를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연필이 남긴 자취가 바로 이제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 지름, 반지름 개념 도입을 하게 되고, 지름과 반지름의 관계, 또 반지름 길이가 모두 같다는 거, 지름은 모두 같다는 거, 그리고 반지름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다는 거, 지름도 무수히 많이 그을 수 있다는 이런 성질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어보면서 원의 중심의 위치, 그리고 지름, 반지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원의 성질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는 이제 컴퍼스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것인데, 아직까지 컴퍼스 이용해서 원 그리는 게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도형 단원에서는 워낙 구체적인 조작,
활동으로 어떤 도형의 정의나 도형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컴퍼스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류를 겪는 부분이 지름이 2cm인 원을 그려라 했을 때 컴퍼스를 이만큼 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만큼 벌려야 되잖아요. 반지름만큼 벌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름만큼 벌려서 원을 잘못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컴퍼스 조작 활동으로 오류를 지도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념 지도할 때 주어진 원과 크기가 같은 원을 그리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중심에서 원 위 한 점까지 거리, 이 부분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똑같이 그리지 못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반지름만큼 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곡선 모양 이 부분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타원도 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모두 둥근 모양이니까.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원 위 한 점까지 거리가 모두 같아야 원인데, 지금 여기가 더 길고 여기가 더 짧죠. 얘는 여기가 더 길고 여기는 더 짧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의 정의에 입각해서 타원이 원이 아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단순히 원 위에 두 점을 잇는다고 해서 지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는 것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볼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각도는 측정 단원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예각과 둔각, 그리고 삼각형과 사각형의 어떤 성질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체크하기 위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각과 둔각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0도보다 크고 직각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하고, 직각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 이 부분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배경이론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도형에서는 도형의 정의나 도형의 성질을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확인을 하기 때문인데, 직접 각도기를 이용해서 재어본 뒤에 합을 구할 수가 있겠고, 잘라붙여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붙여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잘라붙여서 확인할 수도 있고, 각도기 이용해서 각각 크기 제어 합을 구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 다 서술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가면서 도형과 측정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각과 둔각이 도형에 속해서 일단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평면 도형 이동, 여기 부분에 성취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규칙적인 문이 꾸밀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수학 교과서 특성상 이 꾸미는 내용이 분명히 활동으로 제시가 될 거고, 테셀레이션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라 나오기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의 이동에 대해서 위치와 방향 이동에 설명을 주다라는 성취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밀기, 평행이동, 뒤집기, 대칭이동, 돌리기, 회전이동, 이것은 다 합동 변환이죠.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공간 추론이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엔 투명 필름, OH 필름에 본을 떠서 직접 이동을 시켜보면서 예상한 것이 결과와 일치하는지 비교해보면서 학생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밀기, 모양은 변하지 않고 위치만 바뀐다는 것, 그리고 내 꼭지점이 이동한 방향과 길이 생각해서 민 방향과 민 길이 알 수 있는데, 진짜 제가 지금 별표 쳐놓은 거 있죠? 이거 오류 정말 많아요.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이 점이 여기까지 간 이만큼 이 도형이 이동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한 길이를 처음 도형과 움직인 도형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모든 칸수를 세서 이 점이 여기로 간 거다, 이 점은 여기로 간 거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다음 뒤집기도 마찬가지로 모양 변하지 않고 방향만 바뀌고 있고요. 왼쪽으로 뒤집으면 왼쪽 오른쪽이 바뀌고, 위쪽으로 뒤집으면 위아래 방향이 서로 바뀌게 되겠죠. 돌릴 때도 마찬가지 모양이 변하지 않고 방향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만 한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0도 이렇게는 돌리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360도만큼 돌렸을 때는 돌리기 전과 후의 모양이 같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의 변화만 하지 않고 뒤집고 돌리기 이렇게 하게 되는데, 뒤집고 돌리기를 할 때 뒤집고 돌렸을 때와 돌리고 뒤집었을 때 모양 조각의 방향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활동이 많은데, 그러니까 직접 OHP 필름에 본 떠서 돌려보면서 예상하고 결과 확인하고 이 활동을 반복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1학년 모양부터 해서 4학년 1학기 각도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상 2학기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그리고 5학년 이렇게 합동과 대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